일단 한 분이 오케이 하셨네요. 우리 본부장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이번 시간에 명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고, 이제 명제 사이의 관계는 좀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가 넘어갔는데 뭔지만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역은 이제 P면 Q이다 여기, P면 Q이다 여기, 역은 Q면 Q이다 배우가 가정과 결론을 바꾸고 둘 다 낫을 붙이는 거죠. 이런 배우 관계도 딱 이렇게 그냥 관계가 배우 관계, 이게 역 관계고. 크게 내용은 두 가지잖아. 첫 번째, 뭐가 역이고 뭐가 배우냐라는 거. 두 번째, 어떤 명제랑 명제의 참과 참 거짓은 배우의 참 거짓과 일치한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그 두 번째 명제 사이의 관계였어요. 그죠? 그거 가지고 문제를 쭉 푸는 거였고, 여러분이 질문도 했었던 내용이죠. 세 번째는 이제 89쪽에 배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비유법. 이게 명제의 세 번째 내용이에요. 명제를 이용한 증명법과 비유법. 무슨 말이냐? 방금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떤 명제의 참 거짓이 배우의 참 거짓과 동일하다 보니까 여기 1번 박스에 쭉 맨 밑에 한번 보세요. 수학의 증명법은 직접 증명법과 간접 증명법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증명하기 힘들면 배우를 이용하던지 아니면 귀류법이라는 걸 쓸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증명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두자. 만약에 제가 이제 요거 한 다음에 시험을 만약에 내면 빈칸 채우기 위주로 한번 내볼 테니까 뭐가 들어가는지를 한번 채워봐야죠. 그냥 아직은 좀 생으로 다 모든 걸 채워서 증명하는 건 어려울 거예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대신 이 교과서에 나오는 증명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빈칸에 다 쓸 수 있게 연습하셔야 돼요. 교과서에 있는 것들은. 알겠죠? 교과서에 없는 거는 솔직히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채울 수 있게끔 연습을 좀 시험기간 임박했을 때 좀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우리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좀 물었구나도 이제 알게 되겠죠. 그죠? 근데 방학 때 작년 기출을 풀면 여러분이 또 뭐 좀 놀랄 수도 있을 거 한데, 어차피 이제 한 학기를 지났으니까 안 놀래겠죠? 안 놀래겠지? 그러면 봐도 되겠네. 갑자기 기침이.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보는 게 아니라 방학 끝날 때쯤에 한번 이제 요거 한 바퀴 맞풀 이제 또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좀 어느 정도 더 익숙해지면 그때 한번 그래도 우리 학교 기출이 이렇게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물었었구나 라는 걸 한번 경험을 해보자고요. 아직은 좀 그걸 바로 경험하기엔 정신적인 상처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그거는 당장 다음 주는 아니고 끝나고 뭐 한번 그래도 어차피 겪어봐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그거는 우리가 경험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간접 증명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바로 증명하기 어려운 면이야. 무조건 이 방법을 쓰라는 게 아니라 바로 증명할 수 있으면 그냥 바로 증명하시면 돼요. 근데 바로 증명하는 게 어려우면 배우를 증명한 그 증명법이나 귀류법을 써봐라 라는 얘기야. 거기에 보기에 1번을 한번 볼게요. 각각 뭘 얘기하는지는 우리가 좀 경험을 해봐야죠. 이런 게 배우를 이용한 증명법이구나, 이런 게 귀류법이구나 라는 것들 좀 경험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보기 1번. n이 자연수일 때 n은 자연수래.
n 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다라는 걸 n이 자연수라 했으니까 내가 그냥 이거 직접 증명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굳이 여기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봐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대우를 써볼게요. 먼저 n이 자연수일 때라는 건 가정에도 영향을 주고 결론에도 영향을 주죠.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전제라 그래서 얘는 건들지 않아요. 무터치야. 무터치. 얘는 건들지 않아요. 대우를 해도. 그냥 얘는 자연수야. 자연수가 아닐 때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렇지? n이 자연수일 때 가정과 결론이 모두 영향을 주는 건 바꾸지 않아. 그래서 대우를 해도 n이 자연수일 때 얘는 건들지 않고 이제 요놈을 바꾸는 거죠. n이 홀수면 n 제곱이 홀수다 라는 걸 보여줄 거야. 그래서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다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n은 2k 빼기 1 이라고 쓸 거야. 근데 우리는 말하지만 디테일한 걸 다 써줘야 돼. 안 그러면 다 까. 다 깐다고. 뭘 까냐? 그냥 나는 이러니까 이면 만약에 있었어. n 제곱은 4k 제곱 4k 플러스 1이네요. 뭐 이렇게 쓰면 다 깐다고. 왜 까냐? k가 뭔데? 네 마음대로 아무나 데리고 와서 있으면 안 된다고. 얘가 누군지 소개를 해줘야지. 그냥 아무나 데리고 오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K를 데려오든지 그냥 1, 2, 3, 4는 소개가 필요 없는 글로벌한 아이들이지만 내가 문자는 뭔가 정체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걔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줘야 돼. 알겠지? K가 자연수라고 거기 교재에도 써있죠? K가 자연수. 그 멘트를 안 하면 감점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렇지? K가 뭐 이렇게 뭔가 새로운 누군가를 데려왔으면 소개를 해줘야 된다. K는 자연수. 이렇게 소개를 좀 해줘야 돼. 그러면 라 하면 그럼 이제 하면 돼. n 제곱은 4k 제곱 4k 플러스 1이고 얘는 2 묶으면 2k 제곱 빼기 2k 플러스 1이며 k가 자연수면 얘도 자연수잖아. 맞아? k가 자연수면 얘가 자연수야? 맞냐고. 맞아요? k가 자연수면 얘가 자연수냐? 아니에요. 왜 아니야? 왜 아닌데? 1일 때는 0이잖아. 그치? 근데 0일 때는 1이니까 상관이 없어. 그래서 자연수 또는 0이야. 0이므로 n 제곱은 홀수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학교가 서술형이 6개나 있는데 서술형 채점을 할 때 기준이 까탈스러워.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증명이 나왔을 때는 그냥 통째로 쓰셔야 돼요. 그렇죠? 통째로 외워서 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교과서 200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최대한 논리적으로 쓰는 거지만 교과서에 있는 증명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다 써야 돼. 토시하나 빼먹지 말고 쓰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수업 시간에 뭔가 증명을 뭔가 소개를 시켜줬다 라고 하면 그냥 필기를 잘 해주세요. 그거 그대로 쓰시라고. 알겠죠?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뭔가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야. 이게 지금 엄청나게 무슨 중요한 내용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주의해야 될 점들이 그런 거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뭔가 생략하지 말고 뭔가 그 교과서 그대로 또는 학교 선생님 학교 필기 그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명은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아요. 생으로 증명하는 것.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혹시 시험을 보면 빈칸 채우기로만 낼 거라고. 그렇지? 네. 이거를 지금 뭐 논술처럼 쭉 쓰는 게 여러분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거대로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시험은 빈칸 채우기만 내겠다. 혹시나 내면. 네? 알겠지? 네. 그래서 지금 그 큰 틀만 봐, 지금은. 그래서 대우를 증명을 했잖아요. 대우를 증명했더니 참이네. 그래서 원래 게 참이다. 이 큰 틀의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된다. 대우를 지금 보였잖아. n이 홀수니까 n제곱이 홀수네. 아, 그러니까 대우가 참이네.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참이다. 이게 끝이야. 이 멘트가 중요한 거야, 결국은. 이게 큰 틀의 내용이잖아. 그래서 그냥 명제를 증명하기 힘들어서 나오는 대우를 썼고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다. 이게 지금 3의 내용의 절반이야. 이해돼요? 네. 그러면 봐봐요. 우리는 언제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나 아니면 귀류법을 쓰는 게 편할까를 간파하면 좋겠죠. 웬만하면 직접 증명인데 말했잖아. 웬만하면 직접 증명인데 써놨잖아. 수학의 증명법은 직접 증명과 간접 증명법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언제 간접 증명법을 쓸 거냐 이거야. 그게 중요하잖아. 웬만하면 직접 증명을 한다며. 근데 이제 언제 뭔가 이렇게 비틀어서 봐야 되느냐, 뭔가 삐딱하게 봐야 되느냐 이거야. 그 얘기는 뭔가 기존의 멘트들이 삐딱하면 돼. 뭐가 아니다, 어떤 부정 형태로 돼 있거나 아까도 우리 집합할 때도 했지만 뭔가가 이렇게 돼 있고 하면 이러면 내가 C를 붙여보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존 멘트들이 부정적인 멘트를 하거나 아니면 무한한 걸 증명하래. 무한히 많은 걸 증명하라는 건 내가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없잖아. 내가 1억까지 셌어. 야, 이쯤 되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타협할 수가 없잖아. 무한하다 그랬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할 수가 없잖아. 그럼 내가 1억 개 세고 죽었어. 그 얘가 2억 개 세고 죽었어. 그러면 야, 이쯤에는 봐줘라. 그리고 또 얘가 또 3억 개 세고 죽었어. 야, 이쯤에만 봐줘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간접 증명은 언제? 뭔가 멘트에 부정적인 멘트가 있거나 뭐가 아니다. 부정적이라는 게 이거 의미가 없어. 이런 부정적인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부정이잖아. 뭐가 아니다, 뭐가 없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이 오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거, 무한히 많은 걸 증명하라고 할 때에는 직접 증명보다는 간접 증명을 하자. 간접 증명이라고 하는 게 뭐야? 대우가 됐든 귀류법을 하든지 하라 이거야.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은 쉬워. 대우를 쓰면 되니까. 대우가 뭔지를 아니까. 귀류법과 우리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귀류법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대우를 이용한 그 증명법을 봤고요. 그 다음에 뭐 거기 다 똑같아요. 90쪽에 있는 것들도. 증명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알죠? 이런 것들을 제가 말했지만 이걸 쌤으로 다 증명하려고 그러면 짜증나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빈칸 채우기로 보기나 아니면 유제 정도 있는 걸 빈칸 채우기로 제가 낸다고요. 그래서 연습해보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런 거야. 91쪽에 귀류법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애들이 잘 구별을 잘 못해. 귀류법하고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하고 구별을 잘 못해요. 귀류법은 뭐냐면 명제가 참임을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때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이나 이미 알고 있는 정리의 모순이 됨을 보여주므로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한다. 내가 만약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여름이고 하니까 귀신이 없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 그랬어. 그럼 그걸 증명을 어떻게 해? 귀신이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 귀신을 보여주면 이 사람 말하기 틀렸다가 되는 거잖아.
그런 게 귀입법이에요. 그 결론을 부정해서 보여주면 돼요. 세상에 인어공주는 없어. 인어공주가 딱 등장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럼 봐봐, 거기 아까 예시를 들면 또 이런 거야. 예시를 들면 다음은 명제, 가장 큰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정 형태지, 뭔가 부정적인 표현이잖아. 가장 큰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증명하래. 그럼 이거는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 없다라는 걸 증명하거나 무수히 많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 되게 어려워.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너무 어렵잖아. 그치? 없다라는 걸, 가장 큰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뭔가 없다? 없는 걸 어떻게 찾아? 그 말이 안 되잖아. 없는데 어떻게 찾냐고. 그치? 야, 뭐가 있음을 보여라. 그래야 찾지. 없는 걸 어떻게 찾냐고. 있다라는 걸 증명해봐. 그럼 내가 찾아올게. 그럼 뭐 어딘가에 무슨 다른 대륙을 가든가 해서 찾아오든 바닷속을 가든가 찾아오는 거고, 뭐가 없다라고 증명하는 건 어렵지. 뭐가 없다. 그거 가장 큰 자연수가 없다 해봐. 없다. 어려우니까 결론을 부정할 거야. 부정해서 가장 큰 자연수가 있다라고 했더니 문제가 생겨. 그러면 없다가 맞다 해봐. 그게 귀일법이야. 결론을 부정해서 가장 큰 자연수가 없다 그랬는데 가장 큰 자연수가 있다. 그럼 가장 큰 자연수가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해봐. 가정해봐. 그래서 논리를 쭉 진행하겠지? 그래서 모순이네? 그래서 가장 큰 자연수 없다. 이게 귀일법이라고. 그래서 주로 부정적인 거. 그래서 귀일법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뭐야? 간접증명법은 뭔가 부정적인 형태, 부정적인 표현, 아니면 무수히 많을 때, 이거 무한대라고 해서 무수히 많을 때, 무한대 또는 없다, 이런 것들을 보일 때에 주로 쓴다. 부정적인 표현, 너무 무수히 많다 아니면 없다 이런 걸 보일 때 쓰겠다. 그럼 이 안에 이 내용만 우리가 채우면 되지? 큰 틀은 기억하시고, 아, 결론을 부정했더니 모순이 생겼네? 그럼 원래 결론이 맞다. 그럼 가장 큰 자연수가 있다라고 가정해볼게. 걔를 M이라고 해볼게. 가장 큰 자연수를 M이라고 가정해봐요. 근데 자연수의 성질상 내가 M이라 하자. 그런데 M 더하기 1도 자연수잖아. 자연수는 1 더하면 자연수니까. 그런데 M보다 M 플러스 1이 더 크네? 이므로 모순. 이게 제일 크다 그래도 더 큰 게 있잖아. 그러면 모순. 그래서 가장 큰 자연수 없다. 증명은 되게 간단해요. 증명은 되게 간단하다. 근데 안 해보면 시험 당일날 당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예, 여기서도 보기 하나만 해볼게요. 예, 보기 7번 한번 볼게요. n이 자연수일 때 다음 명제가 참임을 귀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하려고 한다. 줄을 쳐요. 귀류법을 이용하려 증명하려고 한다. 다른 증명 쓰면 다 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뭘 이용하여 증명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방법만 쓰세요. 다른 방법 왜 그냥 증명법을 잘 안 내? 왜? 학교가 몇백 명이잖아. 그거를 몇백 가지 방법을 각자 다르게 풀었다 그러면 학교사님들이 채점하기 너무 힘들어하겠지? 그래서 시험에 혹시 내면 우리 서술형 6문제였지? 그 중에 뒷부분 좀 쉬운 형태로 낼 거야. 그래서 이거는 대우법을 쓰세요. 아니면 귀율법을 써서 증명하세요. 라고 낼 거야. 그럼 점수를 가져가야 돼. 왜? 그 방법으로만 쓰면 되니까 여기 5명이면 5명의 증명 방법이 다 동일하겠지. 그럴 거 아니야. 무슨 방법을 써서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채점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깔끔하게 점수를 받아가면 되는 형태야.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보기 7번을 보면 n이 자연수래.
귀류법을 이용하라고 했고, n제곱 플러스 3n이 9의 배수가 아니면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 귀류법을 쓰래. 그러면 귀류법 뭐라 써? 결론을 부정하는 거잖아. n이 3k라고 했을 때 모순이 생기면 n은 3k가 아니다 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라고 하는 거야. 결론을 부정하면 n이 3k라고 가정합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k에 대해서는 언급해줘야 돼. k는 자연수라고 언급해줘야 돼. 왜? n이 자연수니까. k가 자연수지. 이해돼? n이 3k야. 그러면 요거 넣을게. 그러면 n제곱 플러스 3n이라고 하는 건 결합하면 9k제곱 플러스 9k야. 그지? 9로 묶으면 9k, k 플러스 1이니까 얘는 9의 배수네? 근데 문제에서는 9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9의 배수니까 모순이 생겼지.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내가 3k라고 했더니 모순이 생긴 거잖아. 3k라고 해놓고 막 진행하다 보니까 모순이 생겼네? 그래서 n은 3k가 아니다. 귀류법이라고. 귀류법 큰 틀을 기억해. 이 증명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지. 증명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귀류법이 뭐 하자는 거냐? 결론을 부정했더니 모순이 생기네. 그럼 원래 게 맞다 이거야. 이거 아니라고 했더니 모순이네. 그럼 원래 게 맞아. 이게 귀류법이다. 그래서 맨 밑에 포커스에 별표 치세요. 그 둘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대우 증명법은 그냥 대우를 쓰면 되는 거야. 그렇지? 대우 증명법은 그냥 대우 쓰면 되는 거고,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했더니 쭈루루루 썼더니 모순이 생기네? 그럼 원래 게 맞다. 이게 귀류법이야. 그치? 그래서 뭐 문제에서 뭘 이용해서 써라 라는 멘트가 있어. 그럼 그거대로 하면 돼. 익힘도 2개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거 하나씩만 보자. 하나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하라고 하고, 또 하나는 귀류법을 이용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치? 대략적인 방향성만 봐. 디테일한 것까지 다 외우려고 하지 말았지? 디테일한 건 뭐라고? 제가 안 지웠잖아? 임박해서 교과서 그대로 학교필 그대로 가라고. 그렇죠? 제가 하는 토시 그대로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알겠지? 학교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하세요. 왜냐면 서술형 채점을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저는 제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다 빈칸 채우기로 내고 싶어요. 아니면 안 내든가. 내야 된다고 하면, 지침이 그렇다고 하면 빈칸 채우기로 내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뭐 학교마다 상황들은 다르니까 학교의 방침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반에서도 얘를 디테일하게 다 증명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방향성으로 간다라는 것만 기억해라 라고 했지. 1번은 A, B가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대우를 이용하래. 대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요 멘트가 여기에도 영향을 주고 여기에도 영향을 주지. 그러면 얘는 안 건드린다 그랬잖아. 얘는 노터치만 해야지. 얘는 안 건드린다 그랬어요. 그죠? 대전제를 안 건드리지. 대우를 쓰면 A, B는 실수일 때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면 A제곱, B제곱은 0이 아니다. 이게 대우야. 대우. 그지? 이를 이용하여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여라. 대우는 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쌩으로 증명을 할 때는 학교에서 조금 화가 난 상황이고, 만약에 학교에서 화가 좀 들났어. 그러면 대우를 써라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대우를 쓰거나 역을 쓰고 참거짓을 말해라 라고 하면 정말 소프트하게 출제하는 거고, 좀 세게 매운맛을 내는 경우는 증명하라라고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대우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역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참 거짓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좀 순하게 되는 형태라고. 맞죠? 그럼 이렇게 해서 그럼 증명은 어떻게?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니까 A 제곱이 실수니까 A 제곱이 0보다 크던지 또는 B 제곱이 0보다 크겠지. 왜? A 제곱은 실수면 원래 0보다 크거나 같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이 아니라 했으니까 0이 빠져있다고. 0이 아니라 했으니까 제곱하면 0보다 크겠지. 얘도 0보다 크거나 얘도 0보다 크니까 이 이유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보다 크다. 아, 그래서 0이 아니다. 끝이야, 증명은. 간단해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물론 어려운 증명도 있지만 어려운 증명은 어차피 다 틀릴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기본적인 증명이 나왔을 때 안 틀린 게 중요하다니까. 틀리라고 된 증명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다 틀릴 거라. 생각보다 간단한 증명이에요. 그 다음에 마크 2번. 이거 상당히 유명한 내용이고 이건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다 알고 있어요. 집에 가서 루트 2가 왜 유리수가 아니야 그러면 증명은 못 하시겠지만 내용은 다 알고 계셔. 왜? 어릴 때 여러분들 부모님이 정석을 다 배웠거든. 정석에 다 있고 교과서에 다 있던 내용이라 야 이제 그거 배울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시겠지. 증명은 못 하실 거야. 왜냐면 수학 안 하셨으니까 까먹었어. 우리 딸이 이런 거 배울 때가 됐구나. 그냥 말씀하시겠지. 나도 했는데 좀 짜증났었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야. 얘는 교과서에도 있고 하니까 그냥 말했지. 교과서 그대로 그때 가서 외우시면 돼요. 제가 그래도 처음 나왔으니까 맛은 보여줄 건데 이게 쓸 거야? 이걸 주르르 쓰겠지만 이거를 외울 필요가 없다. 그냥 이러한 흐름으로 가는구나. 이게 귀류법이구나. 만만 보라고요. 그렇죠? 이 멘트를 외울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오늘의 핵심은 이게 아니니까.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 결론을 부정하면 만약에 대우를 쓰라 그랬어? 아니면 이거 부정을 써봐. 부정은 뭐야?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의 부정은 뭐죠? 유리수다죠. 유리수다. 그치? 그럼 내가 해볼게. 루트 2는 무리수다의 부정은 뭐죠? 네? 루트 2는 무리수다의 부정은? 루트 2는 유리수다? 이러면 안 돼야지. 얘기했잖아. 수의 범위가 딱히 언급하지 않았으면 유리수가 아닌 게 무리수고 무리수가 아닌 게 유리수가 아니라니까? 무리수가 유리수다 하면 틀리고 무리수가 아니다라고 해야 된다니까? 왜? 무리수가 아닌 거에 뭐도 있어? 허수도 있고 뭐가 많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다의 부정은 결론을 부정해서 가는 거라며 규율법은. 그렇지? 그러면 유리수가 아니다의 결론을 부정하면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하자. 유리수라고 하자. 그러면 유리수가 뭔데요? 유리수가 뭔데? 유리수가 뭐야? 유리수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치? 유리수가 뭔지를 알아야 뭔가를 쓰지. 유리수는 뭐냐면 n분의 n꼴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야.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야. 단 n은 서로 소인 루트가 0보다 크다는 걸 알고 있어요? 루트가 양수인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자연수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루트는 n분의 n 서로 소인 자연수. 그래서 이렇게 논리를 진행하다가 말이 안 되네?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게 규율법이다. 그렇죠? 유리수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유리수라고 가정했더니 모순이 생겼네? 유리수가 아니다. 가는 게 규율법이다. 어떻게 진행할 거냐? 양변을 제곱할 거야. 제곱하면 2m 제곱은 n 제곱이야.
m과 n이 서로 소라를 했으니까 m한테는 n의 수가 없어. n도 m은 안 갖고 있어. 근데 2배네. 그러니까 뭐야? n제곱이 아까 짝수야. 그럼 우리 아까 증명했잖아. n제곱이 짝수면 뭐였어? n이 짝수였지? 이거 아까 우리 앞에 보기에서 증명했잖아. 그지? n제곱이 짝수면 n이 짝수였잖아. 그럼 n이 짝수니까 그럼 n은 2l 이렇게 쓰면 되겠네. l은 자연수. 그럼 또 대입하면 2m제곱은 2l의 제곱이니까 4l 제곱이야. 그럼 m제곱은 2l 제곱이야. 그랬더니 또 m도 m제곱이 짝수네. 그러면 m도 짝수네. 그랬더니 어디에 모순이 생겨? n도 짝수, m도 짝수면 서로 소라는 거에 모순이 생겼어. 이랬더니 여기에 모순이 생겼다. 그래서 유리수라고 했더니 모순이 생겼으니까 유리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빈칸을 이렇게 줄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전체 흐름만 알고 있으면 이 전체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포인트들을 이 흐름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뭐의 모순인 거냐? 결국은 뭐의 모순인 거냐? 여기의 모순이구나. 뭐의 모순이냐? 얘의 모순이다. 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mn이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했는데 주구장창 진행하다 보니까 m도 2의 배수, n도 2의 배수여서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구나,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디테일한 걸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어차피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마플 측강 2. 대우와 3단 논법, 명제의 추론. 3단 논법은 앞에서 했으니까 뭐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 없어요. P면 Q이고 Q이면 R이다. 그럼 P는 R이다.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요 내용만 보면 어렵지 않은데 우리는 이제 짜증나는 거 보면 그 밑에 말로 주면 짜증나요. 네? 말로 주면 짜증나. 이렇게 단순하게 주지 않아요. 뭘로 준다고 이렇게 말로 주면 마플 특강 2처럼 이렇게 말로 주구장창 주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말로 주면. 맞죠? 말로 주면 어려워요. 마플 특강 2번 한번 문제 읽어봐요. 말로 주면 어려워. 이건 쉽잖아. 별로 어려운 일 없잖아. 이거 말로 주면 어렵다고. 마플 특강 2번 문제 읽어봐요. 뭔 소리 하는 건가. 차라리 숫자를 식으로 주는 게 그게 더 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럼 숫자를 주지. 식으로 주지. 왜 이렇게 말을 줘서 헷갈리게 하지? 이렇게 느낄 수 있어.
얘를 하신 거예요? 이거 해보세요, 이거.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봐봐요. 이게 어렵고 힘들게 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돼. 왜 어렵고 힘드냐면 말이 길어서 그래. 말로 돼 있으니까 힘든 거거든. 그러니까 말로 쓰지 마요. 말로 쓰지 말고 여기 가장 좋은 얘기 여기 써놨거든. 여기 교재에도 봐봐. 이 94쪽에 마플 책당 풀이 스텝 A에다 줄 쫙 쳐봐요. 주어진 조건을 기호로 나타내고 각각의 명제를 기호로 나타내기가 제일 중요한 멘트야. 그래야 멘트가 헷갈리지 않아. 말로 장황하게 쓰지 말고 주어진 조건과 명제를 기호로 나타내라고. 그래야 문제가 쉽다니까? 그렇지? 이거 뭐야? 나는 10대의 선호도가 높고 기능이 많다, 뭐 가격이 높고 이거를 다 그냥 기호로 쓰세요. 기호로. 그렇죠? 기호로. 10대의 선호도가 높다를 A라고 할게요. 기능이 많다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A면 B다야. 가격이 높다는 여기 없잖아. 그럼 얘는 C라고 해요. 기능이 많다는 B네. 아, C면 B다가 주어졌어. 10대의 선호도가 높다는 여기 있네. A야. 판매량이 높다는 없지? 그러면 A, B, C, D네. A면 D야. 내가 원하는 건 A면 B라니까. 근데 주어진 게 뭐라고? A면 D가 주어졌고, 그지? 그 다음에 C면 B가 주어졌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A면 B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뭐겠어? 얘가 있으면 되죠. 그러면 연결이 되잖아. 그래야 문제가 쉬워진다고. 이거 말로 중간장 정확하게 써있는 걸 풀려고는 힘들다니까. 그렇죠? 기호로. 뭔가 긴 문장을 기호로 짧게 써야 내가 이해하기가 편하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돼?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자 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필요한 거야. 오케이? 네. 아니면 여기 일단 있으면 좋겠지. 여기 기억.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명제가 참이면 모두 참이라고? 대우도 참이라며. 대우도 참이니까 요걸 내가 알고 싶긴 한데 이렇게 줬으니까 대우를 써보면 not D면 not A야. 이건 not B면 not C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의 대우니까 not B면 not A잖아. 그지? 네. 아니면 D에서 C를 연결해도 되지만 A에서 C를 바로 연결해도 돼. 아니면 D에서 B로 연결해도 돼.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보기에서 찾으면 돼요. 대우로 가도 되고. 그렇죠? 그건 문제의 보기를 한번 보자고. 1번 가격이 비싸면 10대 선호도가 높은 제품이다. 가격이 비싸다는 건 C네. 1번은
가격이 비싸면 뭐가 필요하다고? 10대 선호도 높은 거 A가 필요하냐? C면 A다가 필요해? C면 A다. A면 D인데 C면 A다가 필요한가? 지금 주어진 걸 봐. A면 D가 주어졌다니까 C면 B가 주어졌는데 C면 A다가 주어지면 내가 원하는 거 A면 B다가 나와? 안 나오잖아. 네? 안 나오지? 그러니까 1번은 네. 2번 가격이 싸면이 뭐야? 가격이 싸면 얘잖아. not C면 10대 선호도랑 not A야. 그럼 얘가 필요한가? 그러면 얘가 필요한 거야. 얘는 대우니까 A는 C다. 맞지? A가 C인데 C는 B잖아. 그러니까 얘는 합이 되네. 왜냐면 결국 A면 B다가 필요한 거니까. 그치? 세 번째, 가격이 싼 제품은 판매량이 적다. 가격이 싼 건 얘야. not C면 판매량이 적다. 판매량이 적은 건 not D야. 그건 D면 C다. 아까 D면 C다. 연결고리가 된다며. A는 C가 B. 이번에. 네? 이번에 네. A는 C가 B. 그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걸 대우. B는 어디 갔어? B는 문제에서 줬어요. 가격이 높으면 기능이 많다가 문제에서 줬어. 네. 안 줬으면 당연히 모르죠. (4) 번은 10대의 선호도가 높지 않다. 그러면 not A. 그러면 가격이 싼 거다. 가격이 싼 건 not C. 이거는 안 되죠. 네, C면 A라는 우리 필요 없잖아. C는 A라는 필요 없지. C는 A가 필요하니까 A는 B가 필요한 거니까 얘는 필요가 없어요. 5번 판매량이 많은 제품은 D면 기능이 많지 않다. 나 B야. 그러면 A는 D인데 D는 나이니까 필요가 없다. 말로 된 거 말로 쓰지 말고 알죠? 말로 쓰지 말고 기호로 줄여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말로 푸는 거 쉽지가 않아. 말이 길잖아. 그치? 기호로 바꿔서 보세요. 그치? 두 번째, 여기서도 이 중에 하나는 꼭 시험에 낼 거야. 시험에 꼭 하나 내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3번이야. 교과서에 웬만한 시중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3번이야. 웬만한 시중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3번이니까 3번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쪽 면에는 숫자, 다른 쪽 면에는 알파벳이 적혀 있대. 그러니까 숫자 맞은 그 뒷면에는 알파벳 뒷면에는 숫자가 무조건 적혀 있어야 돼. 근데 명제가 뭐냐면 짝수의 뒷면은 모음이다. 짝수의 뒷면은 모음이다. 이 명제가 참인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제가 말했죠. 어떤 명제가 참이려면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참이든 거짓이든 무조건 가정을 만족해야 된다 했어요. 가정을 무조건 만족해야 되지. 참이든 거짓이든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건 명제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날씨가 얘기했잖아. 내일 날씨가 좋으면 같이 놀러 가자 그랬어요. 근데 내일 날씨가 좋은데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났어. 그럼 내가 막 뭐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내일 날씨가 좋아서 왔어요. 그럼 그렇게 같이 놀러 가면 되는 거야. 근데 내일 날씨가 안 좋아. 근데 윤서는 나타나고 예림이는 안 나타났어. 날씨가 안 좋은데. 그럼 나타났는데 그러면 날씨 안 좋으니까 그럼 어디 놀러 가지 말고 그냥 차 한잔 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날씨가 안 좋았는데 예림이 안 나타났다고 내가 전화해서 너 왜 안 나와?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내가 또라이잖아요. 그죠? 왜? 날씨가 좋으면 놀러 가자고 그러지. 날씨가 안 좋은데 왜 안 나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맞는 멘트가 되고 날씨가 안 좋아. 얘가 안 나타났어.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건 참거짓을 따질 수가 없어요. 왜? 가정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날씨가 좋지가 않잖아요. 날씨가 좋다가 가정이잖아. 날씨가 안 좋아. 그럼 얘가 나와주면 고마운 거고 안 나왔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참 거짓을 따지려면 무조건 가정을 만족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짝수의 뒷면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확인하려면 무조건 짝수를 확인해야죠. 가정을 만족하는 짝수 카드를 찾아서 뒤집어 봐야지. 그러니까 찾아봐야 될 건 먼저 첫 번째 짝수 카드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우도 성립한다며. 대우는 뭐야? 얘 대우. 모음의 부정은 자음이지. 자음 카드의 뒷면은 홀수다. 자음 카드의 뒷면은 홀수다. 그렇지? 자음 카드의 뒷면은 홀수니까, 자음 카드의 뒷면은 홀수니까 내가 뭐? 가정. 자음 카드를 뒤져봐야죠. 자음 카드를 넘겨보면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짝수 카드랑 자음 카드 두 개를 찾아봐야 돼. 애들이 다 짝수만 했어. 그래서 많이 틀렸다. 대우도 생각해야 돼. 대우 맞지? 대우 생각해서 이 자음 카드도 뒤집어 봐야 돼요. 알겠지? 짝수 카드만 뒤집으면 안 되고 자음 카드도 뒤집어 봐야 된다. 이해돼요? 이거 많이 틀렸던 문제야. 교과서에 무조건 있는 문제고. 알겠지? 세 번째, 문장의 추론. 예. 문장에서의 추론. 이것도 아마 동대부 요구의 스타일 봤을 때 한 문제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예. 누가 구라치는지 이거 골라내는 거. 예. IQ 테스트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봤던 그런 문제들이에요. 예. 6, 7, 8 중에 뭘 할까요? 뭘 해줄까요? 물론 다 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 중에 뭘 한다고 치면 연규 몇 번 해줄까요?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8번을 해야겠네요. 경찰한테 진술을 해야겠네요. 네. 시험 많이 나와요. 이 중에 하나. 네. 이런 거 나오면 아까 말했지만 그냥 표를 쓰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냥 쓱 하다가 풀면 틀릴 확률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표를 작성해서 푸는 게 가장 안전해요. 표를 작성해서 푸는 게 가장 안전해요. 표를 작성해서 보자. 네. 표를 작성해서 볼게요. 네. 네. 4명의 피의자 A, B, C, D가 경찰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A는 C가 범인이다. B는 나는 범인이 아니다. D가 범인이다. D, C는 거짓말을 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멘트가 뭔지 알아요? 거기다 줄을 쳐. 범인은 한 명이고 한 사람의 진술만이 참이다. 이걸 모르면 못 풀어요. 아니면 난이도가 졸라 어려워요. 이 멘트를 알고 있어야 문제의 난이도가 확 떨어져. 근데 그 멘트가 없잖아? 그럼 못 풀어 우리. 그럼 진짜 경찰 불러야 돼. 심리전을 막 해야 되니까. 근데 다행히 범인은 한 명이고 한 명만 진술을 참으로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쉬운 거여서 표로 작성을 할 거야. 표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표를 이렇게. 네, 그래서 A, B, C, D. 네. 그 다음에 범인은 한 명이고 진술이 참이라면 지금 마플 특강 풀이는 누가 범인일 때라고 이렇게 가정해서 풀었거든요. 저는 다르게 볼게요. 누구의 진술이 참이냐라고 해볼게요. A 진술이 참일 때라고 해볼게요. 그럼 왜냐면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답이 나온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해설이랑 다르게 풀어볼게요. A가 A 진술이 참일 때 A 진술이 참이라는 건 나머지 B, C, D의 진술이 다 거짓이라는 얘기지. 그치? 한 명만 참을 얘기 때문에. 그러면 A는 뭐라고 그랬어? C가 범인이라 했으니까 C가 범인이네. A 진술이 참이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 뻥친 거네. 그치? 그러면
봐봐. C가 범인이다. B는 나는 범인이 아니다 하는데 걔는 뻥이잖아. 그러니까 B도 범인이네. 그러니까 모순이지. 왜? 범인은 한 명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범인이고 얘도 범인이니까 모순이래. 그래서 A 진술은 참이 아닌 거예요. 이거 해설하고 다르게 푸니까 적을 거면 적으세요. 그죠? 해설하고 다르게 푸는 거니까. 두 번째, B 진술이 참이라고 가정해볼게요. 네, B 진술이 참이라고 가정해보면 그러면 A의 진술은 거짓이지. C가 범인이다. 그러니까 C는 범인이 아니야. C는 범인이 아니죠. 그지? B의 진술이 참이야. 나는 범인이 아니다. 했으니까 얘도 범인이 아니야. 얘는 참말을 했으니까. 그지? C. D가 범인이다. 근데 이 말이 틀렸잖아. 왜? 진실은 한 명만 얘기했으니까. D가 범인이다 틀렸으니까 얘도 범인이 아니야. 그럼 누가 범인이야? 얘가 범인이네. 네. 그런데 D에서 봐봐. D의 멘트는 뭐야? C는 거짓말을 했다. C는 거짓말을 했어요? C는 거짓말을 했잖아요. 왜? P의 진술이 참이니까 나머지 세 사람은 거짓말을 했지. 근데 C는 거짓말을 했는데 D가 참말을 얘기했지. 그러니까 모순이잖아. 이렇게 찾는다는 얘기예요. 참말을 했기 때문에 모순이다. 이번엔 C 진술이 참이라고 가정해볼게요. C 진술이 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C 진술이 참이라고 해보면 나머지는 다 뻥을 친 거야. 그치? A는 C가 범인이다. 그러니까 C는 범인이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B. 나는 범인이 아니다. 거짓이니까 B가 범인이야. 그 다음에 C. D가 범인이다. D가 범인이다. 그럼 C는 진술 참이잖아. 범인이다. 범인 모순이다. 범인이 둘이니까. 그러면 D의 진술이 참이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말이 되겠다. 그렇죠? D의 진술이 참이면 A 진술 다 거짓이야. A, B, C 진술 다 거짓이어야 돼. A 진술, C가 범인이다. 거짓. 그러니까 C는 범인이 아니다. B, 나는 범인이 아니다. 거짓이니까 B가 범인이야. C, D가 범인이다. 거짓말이니까 D는 범인이 아니죠. D, C는 거짓말을 했다. C는 거짓말을 했다. 맞잖아요. D가 범인이다가 틀렸으니까. 거짓말했지. 그래서 얘가 참이죠. 그러면 범인은 B고 D는 참말을 한 거죠. 지금은 누가 범인이만 물었지만 학교 시험에서 어렵게 되면 누가 참말을 얘기했는지까지 같이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요거까지 다 쓰는 거예요. 거기 풀이에는 누가 범인이냐만 써놨잖아요. 누가 참말을 했느냐까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누가 참말을 했는지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표 만들어서 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볼게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게 아마 명제의 마지막 내용일 거예요. 그거 하고 쉬었다가 뭐 절대부등식 좀 하는 데까지 하고 마칠게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우리가 P면 Q이다. P면 Q이다가 참일 때 앞에서도 있지만 두 줄로 긋는다 그랬어요. 그때 작은 놈이 충분 조건이고 큰 놈이 필요 조건이야. P면 Q이다 라고 하면 P면 Q이다 그럼 이걸 집집합으로 나타내면 P가 Q에 포함된 다음에 그때 P 이렇게 Q가 되겠죠. 그리고 작은 놈이 충분 조건, 큰 놈이 필요 조건이야. 근데 둘의 포함하기가 동일하면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얘기예요. 끝이에요. 이게 끝이야. 이 내용이 끝이에요. 그냥 바로 문제 풀기 전에 맨 밑에 포커스를 봅시다.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PQ라고 할 때 P가 Q에 의한 충분 조건인데 다음에 성립한다. 하다 보면 외워지겠지만 저는 외우는 것보다 그때그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많이 하다 보면 외워질 거예요. 맞죠? 넘어갈게요.
뭐가 주구장창 내용이 많이 남았어요. 마크특강 3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의 예시. 이거 외우지 않아도 돼요. 맞죠?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무슨 대단한 내용이 있지 않아요. 엄청나게 무슨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그 중에 아무거나 해볼까요? 뭐 그냥 한 위에서 한 네 번째 줄. x는 12의 약수. q는 x는 6의 약수. 12의 약수가 더 많아, 6의 약수가 더 많아? 12의 약수가 더 많죠? 그러니까 p가 더 많지 q보다. 그치? 그러니까 p가 더 많으니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더 많으면 필요 조건, 적으면 충분 조건이래. 그 위에 거 보면 x는 4의 배수. 4의 배수 4, 8, 12. 그 다음에 q. x는 2의 배수 2, 4, 6, 8, 10. 누가 많아? q가 많잖아. 그러니까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작은 게 충분 조건이래. 네. 주어 목적어만 잘 보시면 돼요. 맞죠?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렇죠? 외워지는 거지. 지금부터 구구단처럼 막 2는 2, 2, 4 이렇게 외우려고 굳이 안 하셔도 돼요. 하다 보면 외워질 거야. 그렇지? 굳이 지금부터 외우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바로 익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 외우려면 머리 터져요. 그렇죠? 익힌 1 6개 하면 끝이니까 6개 오셨답시다. 이렇게 1번. 네. 다음에서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판정하여라. 1번 P는 A가 이렇게 있어요. Q는 A 빼기 B가 공립하네. 뭐 하라고?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되죠? A, B에 들어갑니다. 얘는 A 일반적인 그림을 그려서 A에서 B를 뺀 게 공집합이어야 돼. 이게 공집합이라면 이게 없어야 되지? 그러니까 다 이 안으로 피신하려고 그랬지? 그럼 이것도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니까 이 둘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필요 충분 조건이래요. 필요충을 얘기하고 있다. 필요충 조건. 벤다이어그램, 일반적인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라. P는 X제곱, Y제곱은 0. Q는 X는 0. 또는 Y는 0. 이거는 학교에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냐? 약하면 물어봐요. 또는을 5어로 써도 되냐, 영어로 써도 되냐 물어봐요.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또는 그리고만 써야 돼. 그렇지? 그리고 and를 써도 됩니까? 여쭤봐요. 그렇죠? 저는 원서로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5어 and로 공부를 했지만 대학교 가서는 고등학교 때는 물론 한글로 배웠지만 또 지금은 또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영어 울렁증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누가 더 많아? 얘가 더 많아? 얘가 더 많아? 얘가 많아? 얘가 많아? 이게 많다고? 이게 많다고요? 이건 뭐 있죠? 이걸 만족하는 건 뭐 있어요? 이걸 만족하는 건 뭐 있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인 건 저거밖에 없는데 왜 xy는 실수라고 했죠? 문제는 실수라고 했어요. 얘는 더 많은데 또는 있잖아요. 0,0도 있고 0,1도 있고 3,0도 있고 루트 2,0도 있고 많은데 얘가 더 많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충분 조건이지. 그러니까 누가 더 많으냐? 단순히 개수로 생각하면 안 돼. 개수가 아니라 포함관계로 생각해야 돼. 포함관계. 그냥 얘가 4개고 얘가 5개니까 충분히 아니라 그 4개를 이 5개가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렇지? 단순히 개수를 비교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세 번째, x 더하기 y는 유리수다. x 더하기 y가 유리수야. 그 다음에 x도 유리수, y도 유리수. 누가 더 많아? 얘가 더 많아? 쟤가 더 많아? P가 많아? Q가 많아? 뭐가 많아요?
많아요? 유리수? 그러면 뭐 1,2, 3,4 둘 다 유리수면 더하면 유리수잖아요. 각각 유리수는 더하면 유리수지만 더한 게 유리수인 것 중에는 뭐가 있냐면 루트 2 빼기 루트 2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아? 얘가 더 많죠. 얘는 1 플러스 3도 유리수야. 여기 있던 거 다 해도 있는 거 다 있고 거기는 무리수에서 뺀 것들도 있어. 루트 2 플러스 3에서 2 빼기 루트 2 해도 유리수야. 이게 더 많죠. 그러니까 얘는 필요 조건이죠. 이게 더 많으니까. 이해돼요? 네, 이거 조심해야 돼. 2번. 또 역시 또 무슨 조건이냐 이런 거 이제 무조건 한 문제 낸다. 그렇지. XY는 역시 실수. 수의 범위 잘 보라겠지. 1번. X는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 Q는 X 0 이상. 차라리 이런 문제가 더 쉬워요. 딱 구체적으로 눈에 딱 보이니까. 내가 상상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무엇을 연습해야 돼? 얘는 연습을 상대적으로 덜 해도 돼. 얘는 눈에 딱 보이잖아. 눈에 잘 안 보이지. 그러니까 1번 여기 요 페이지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건 쉽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눈에 딱 보이잖아. 얘는 그냥 수익선상에 해보면 딱 보이잖아. 근데 약간 얘는 뜬구름 잡는 얘기 같기도 하고 내가 상상력도 발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런 걸 좀 연습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쪽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연습해야 돼. 연습을 좀 해야 돼. 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 더 커? 이게 더 크네. 포함하면서 크지? 그러니까 무슨 조건? 얘는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얘가 더 크니까 작은 게 충분 조건이죠. 근데 가끔 말장난을 해요. 지금은 문제에서 뭐랬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했지만 가끔 말장난을 해. 당연히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제에서 글씨가 조그마니까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게 충분 조건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멘트를 꼭 잘 봐. TV에서 광고하면 보험 보면 보험 쫙 해놓고 여기 조그맣게 써있잖아. 잘 읽어보세요. 이렇게 조그맣게 써요. 그러니까 TV에서 광고 보험 광고 잘 봐봐. 좀 한참 하면 여기다 조그맣게. 하지만 요거는 좀 자기한테 안 맞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써놓으니까 잘 봐야 하는 그런 거예요. 지금은 미성년자니까 상관없지만 여러분 이제 밀진 받고 성인 되면 이제 잘못 사인하면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끝장나. 문제 잘 읽어야 돼. 그래서 문제 잘 읽어야 돼. X는 1, 중근이지. 근데 중근이지만 봐봐. 우리는 포함 관계로 볼 거니까 우리는 해집합으로 볼 거야. 1, 2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1 하나로 보는 거야. 집합 관계로 보는 거야. 집합 관계. 1로 보는 거야. 알겠죠? 원소 한 개짜리 1로. 그 다음에 Q는 뭐야? 인수분해 하면 1, 2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그래서 충분 조건. 그렇지? 나중에 막 따져. 이건 X는 1. X는 1이고요. X는 1. X는 2잖아요. 이게 어떻게 여기 들어가요? 막 따진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진리집합으로 따지는 거야. 진리집합. 집합으로 따진다고. 만족 참으로 하는 놈들 모아놓은 진리집합 따지면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야. 또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여기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가야 돼.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 3번도 마찬가지. 3번도 이렇게 되는 거 이해돼? 중근이니까 딱 중복되는 거 한 번만 쓰기로 했잖아. 그지? Q는 3 이렇게 있지. 그래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야. 필요 충분. 이해돼? 이것도 X는 3이고 X는 3이고 이건 X는 3 하나니까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니까?
해 집합으로 얘기하는 거야. 표 충분 조건이야. 그렇죠? 뭐 오해하지 않도록 하네요. 공부합시다. 오히려 이 뒤는 쉬워요. 아까 말했지 뜬구름 잡는 얘기,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를 연습을 좀 하시라고. 약간 좀 추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을 연습하시라고. 그냥 구하는 거 3, 4, 5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구하면 되는 부분이어서. 오늘 아마 명제를 다 나갈 것 같아서 그 추가로 준 프린트는 오늘 숙제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명제만 다 해도 좀 양이 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럼 그 괜히 또 가지고 있으면 안 갖고 오겠죠? 다시 수고할까요? 끄덕거렸어요. 다시 줘요. 괜히 집만 나가요. 저거 미리 다 마음에 준비했어. 저 자식은 분명히 또 저를 와 진짜 쟤 저렇게 동작이 빠져. 어디 집에 가시려고요? 우와. 무서운 친구였어요. 오늘은 딱 그거. 오늘은 그거. 해서도 주셔야 되는데. 그거 2개요. 네. 거기다가 던져보는 거. 한번 1번. 충분 조건을 많이 했으니까 필요 조건을 해볼게요. 1번은 많이 했지. 1번. P가 마이너스 3, 8, Q가 A 빼기 3, X, A.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얘가 더 크니까 이 수위선상에 그냥 놓기만 하면 돼. 마이너스 3, 8, A 빼기 3, A. 이렇게 되겠지. 다 등호로 들어가 있으니까 뭐 등호를 또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A가 8 이하, 그 다음에 A는 넘기면 0 이상.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주어지면 오히려 어렵지 않다고요. 근데 약간 뭔가 추상적인 얘기 나오는 그 페이지를 좀 연습을 잘 하시라고. 정수의 개수니까 8 빼기 0 플러스 1 해서 9개. 0, 1, 2, 3, 4, 5, 6, 7, 8까지 하면 9개죠?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4번. 4번에 이것도 1번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번은 어떻게 할까요? 1번은 뭐가 아닌 건 뭐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자고? 아까 부정형이 나오거나 하면 어떻게 하셨어? 대우를 씌우거나 귀를 쓰자 그랬지? 뭐가 아니면 뭐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대우를 씌우면 쉬워요. 대우를 씌우면 x는 1이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가 0이다. 이해돼? 그러니까 되게 쉽지? 부정형으로 돼 있으면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대우를 씌우면 매우 쉬워요. 그래서 1번은 패스할게. 2번은 P는 이렇게 마이너스 x 빼기 8 x 플러스 1이래. 이게 Q는 a 빼기 8 x a 플러스 3이야. 봐, 요거 우리 1학기 때 했던 내용이야, 그지? 했던 내용인데 이게 마이너스가 붙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분모는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분자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제가 꼭 강조하는 게 있죠? 등호는 따로 확인하라. 등호를 꼭 확인해라.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분모를 빼더라도 분자를 보시면 얘는 x 플러스 1이 0일 때 문제가 생겨야 안 생겨요? x 플러스 1이 0이면 문제가 생겨 안 생겨? x 플러스 1이 0이면 이거랑 이거랑 달라 같아요. 같지? 0이잖아. 그러니까 등호는 꼭 확인을 따로 해줘라. 알겠지?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었으니까 이렇게 가주면 된다. 그지? 그럼 이제 수위선상에 나타내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된다 그랬어. 그 다음에 8은 포함 안 돼. 근데 얘가 이 안에 포함이 돼야 돼. 여기는 a 빼기 8 a 플러스 3. 얘는 둘 다 등호가 빠져있으니까 이렇게 등호 붙여도 돼요. 한쪽이 등호가 있고 한쪽이 등호가 없을 때를 조심하라고. 얘 등호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얘는 등호가 만약에 있다라고 치면 얘는 안 갖고 있는데 얘는 갖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말이 안 되지. 얘는 등호가 빠져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 A는 5 이상 7 이상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1학기 때도 했던 부분이어서 오히려 별로 어렵지 않다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라고 하는 부분들 위주로 확인을 해보세요. 5번. 예, 얘도 그냥 집합 문제야. 집합 문제. P가 낮추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러니까 P가 Q의 여집합에 들어가라는 얘기지. 그래서 꽤 옳은 것은 1번은 그냥 바로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지? 1번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 2번은 얘가 이렇게 되니까는 어떻게? C 있으면 양변에 다 C를 붙이잖아. 다 양변에 C를 붙여. C 붙이면 이것도 바뀐다 그랬지? P 이렇게 바뀌죠. 요거랑 둘이 다르지. 그래서 틀렸다. 그치? 세 번째. P 빼기 Q가 얘냐로 봐도 되는데 여기 Q에 여집합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보세요.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라고. P, Q의 여집합이야. 근데 P랑 Q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하면 이 알맹이잖아. 그러니까 P지. 그래서 얘는 틀렸다. 네 번째. 얘냐?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P가 있고 Q의 여집합이 있으니까 양쪽에 그냥 C를 붙여버려요. 그게 더 편하다. 그러면 P 교집합, 얘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이냐? 그럼 얘랑 이건 P였지. 그래서 이거 틀렸다. 그렇지? 요거 벤다이어그램 그리지 말고 이렇게 바꾸면 편해. 그 다음에 5번. P랑 Q의 교집합이면 공집합이냐? Q는 이 바깥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마지막 문제. 세조건 PQR에 대하여 P면 Q다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이면 R의 여집합이다. 꼬리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지? 그러니까 요게 있으니까 대우를 씌우고 싶다. 이거 하면 이 말과 똑같은 말은 R은 P잖아. R은 P인데 P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맞아? 이해돼요? 요거거나 요것도 같이 기억해야지. 요거에서 끝내지 말고 다 뒤집은 것도 기억해. Q면 이렇게고 이렇게까지 같이 기억해. 이거랑 이거 같이 기억해. 대우 씌우면 얘니까. 이해돼? 그럼 기억 볼게요. 나 P면 Q다. 나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맞죠? 필요 조건이 이게 더 큰 거니까. 기억은 참이지. 나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니은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맞죠?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디귿 R은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R이면 이렇게 좀 쉬어요.